네, 이제 네 번째 주제 발표자 모시겠습니다. 스틸데일리 유재익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평소에도 자주 뵙긴 하지만요. 네. 유재익 기자는 철강 전문 기자로서 철강 현장을 많이 다니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 한국 철강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현안을 몇 가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코로나19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입니다. 먼저 코로나19는 이제 수요 산업, 그러니까 철강 전방 수요 산업의 침체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철강 수요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철강 수요가 못해도 8에서 10% 정도는 지난해보다 줄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이제 수요 감소가 지속이 되면 철강 업체들의 매출이나 수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또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점은 이 같은 이제 수요 감소가 이어지는 중에서도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철강 생산이 연일 이제 최고치를 찍으면서 철강석 수입이 급증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브라질이나 그 철강석 산지의 공급 불안하고 겹치면서 철강석 가격이 지난해 연중 최고치를 거의 유사해진 걸로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철강 산업은 이 롤마진의 축소가 불가피하지. 네, 그렇습니다. 이제 롤마진이 축소가 되면 철강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설 텐데요. 이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결국에는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거나 이렇지 않으면 가격을 온전히 적용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결국에는 수요 감소는 가격 인상을 어렵게 만들고 이제 수익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올해 철강 업체들은 적지 않은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는 업체들도 많아질 걸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좀 걱정되는 네, 가장 큰 걱정이죠. 측면입니다. 예. 혹시 그 외에는 뭐 다른 특별하게? 지금 이제 또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점은 중국이 언제 과연 철강제를 쏟아낼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연일 뭐 자국 내 수요 산업이 물론 이제 좋은 편이기 때문에 철강 생산량을 연일 이제 확대시키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그 교훈을 놓고 보면 결국에는 중국에서도 철강 수요는 한계가 올 테고, 그럼 이제 그거를 저가에 이제 어느 곳이든 전 세계로 뿌리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하고 겹치게 될 경우에 수입 방어막이 없는 우리나라 수로는 상당히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보면 세계 철강 산업의 주도권이 완전히 더 중국으로 네.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도 되고요. 가장 인접해 있는 한국으로서는 정말 한국 철강 산업의 운명이 그런 한중간의 어떤 분업 구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그 무게 중심이 중국 쪽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후판을 둘러싸고 있는 철강 시장의 주요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하실 내용은 데이터로 보는 국내 후판 시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를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하게 될 내용은 이제 최근 10년간 국내 후판 수요가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 그리고 가격은 어떤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최근 10년간의 후판 수급 실적과 그리고 수출입 현황,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국내 후판 시장의 변화와 후판 제조업체들의 전략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판의 먼저 연도별 판매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에 930만 톤이었는데요. 2011년에 1121만 톤으로 급증을 합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890만 톤까지 또 축소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선 수주 영향이 좀 이런 컸던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890만 톤까지 축소됩니다. 이게 1000만 톤에서 950만 톤 사이를 늘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2017년에 890만 톤까지 축소된 건 2016년 조선 수주 실적 영향이 좀 컸습니다. 2019년에도 950만 톤으로 2년 연속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2020년 그러다가 올해죠.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합니다.
2017년 이후에 좀 이어지던 증가세가 올해는 좀 감소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2017년에 이 같은 이제 신규 조선 수주 증가세가 결국에는 후판 수요 판매로 늘어났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조선 수주가 급감하면서 1, 2년, 올해를 포함해서 1, 2년 이후에 조선용 후판 수요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판매 유형별로 좀 후판 판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2010년 쪽 그리고 2010년 초반까지는 대체로 한 80% 내외 수준으로 내수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 국내 조선양 비중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2017년 후반, 2018년, 2019년으로 올수록 내수 비중은 조금 좀 축소가 됩니다. 이전에 비해서는 수출 비중이 좀 높아졌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국내 수요 산업, 조선을 비롯한 국내 수요 산업이 어려움이 커지면서 수출로 후판 업체들이 좀 물량을 확대한 데 따른 영향으로 추정이 됩니다. 2018년을 살펴보면은 내수 판매량은 그 이후에 한 700만 톤 수준을 유지를 합니다. 국내 조선하고 중공업 수주가 좀 실적이 좀 개선이 되면서 내수 판매량이 좀 늘었는데요. 2020년 상반기에는 내수 감소를 수출이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이제 상반기에는 내수 비중은 70%, 수출 비중이 한 28%, 거의 30%에 육박하게 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이제 조선 수주 감소가 결국 국내 판매 비중 축소로 이어졌고 수출 비중 확대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입 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400만 톤 이상의 수입을 기록합니다. 국내 이제 조선 수주가 절정을 찍었던 시기였고 국내 이제 제조업체들의 설비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였던 만큼 400만 톤대의 수입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국내 업체들 현대제철이나 이제 그 포스코의 설비 증설이 이어지면서 수입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2016년 조선 수주 감소까지 이어지면서 수입은 이제 2017년에 120만 톤까지 줄어들었다가 2018년, 2019년에는 190만 톤까지 좀 2년 연속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이제 설비 폐쇄가 일정 수준의 이제 수입제 유입으로 좀 이어졌는데요. 근데 대부분 이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수입 대응제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올해는 좀 더 줄어든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상반기까지 수입량은 70만 톤 수준이었고요. 71만 ton 수준이었는데 이제 중국산 수입 비중은 확대가 됐고 일본산 수입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게 이제 그 수입 국별 이제 실적인데요. 통상적으로 중국산 수입이 일본산보다는 늘 앞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2019년이죠. 중국산이 줄어들고 일본산이 오히려 더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2018년과 2019년에는 국내산 수입 대응제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저가 중국제 수입이 좀 줄어들었고 중국 역시도 후판 수출 가격을 수익 확보를 위해서 좀 높이기 시작하면서 수입이 좀 줄어든 걸로 추정이 됩니다. 대신 이제 일본 업체들이 자국 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제 수출로 좀 물량을 돌리면서 이렇게 일본이 오히려 수입이 좀 늘어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후판 수익 감소가 좀 나타났고요. 중국산은 늘었지만 일본산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향후에는 일본 밀들이 어떤 이제 수요 확대 전략을 펼치느냐, 중국산의 이제 국내 유입은 이제 중소조선사를 중심으로 단발성 물량인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향후 이제 수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영향을 미치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후판 수요가 조선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후판은 이제 조선향으로 지난해 한 450만 톤 정도 후판을 수요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체 연간 950만 톤 수요에서 450만 톤이면 거의 한 55%, 60% 가까운 수준인데요. 조선 산업이 흥망성쇠에 따라서 관련 후판 수요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례로 2016년에 이제 조선 수주가
221만 CGT, 만 CGT인데요. 221만 CGT로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2017년 후판 수요가 736만 톤, 그러니까 후판 명목 소비죠. 국내 이제 수입을 포함한 명목 소비가 736만 톤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다시 이제 조선 수주가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이에 따라서 후판 명목 소비 역시 878만 톤, 905만 톤까지 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국내 조선 수주 실적이 118만 CGT까지 좀 줄어듭니다. 물론 이제 2016년에 비해서는 하반기 이제 수주 실적이 좀 증가하면서 후판 명목 소비도 어느 정도 회복될 걸로 예상은 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대형 LNG선 프로젝트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조선 업체들은 호황을 누리지만 후판 업체들은 어려움이 이어지는 모습이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종이 LNG선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LNG선은 다른 선박에 비해서 후판 사용량이 좀 적거든요. 그런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향후에 또 코로나19에 따른 국제 교역량 감소 여부 그리고 경기 침체 여부에 따라서 이런 이제 컨테이너선이나 이제 탱커의 그 수주가 어떻게 되는지도 후판 수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일반적으로는 향후 1, 2년 조선 수주 감소에 따른 영향을 후판 업체들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후판 수요와 수입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현재 국내 후판 설비 능력은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6년에 1,300만 톤이었죠. 1,390만 톤 수준이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2011년에는 1,359만 톤, 그리고 2013년에는 1,400만 톤까지 확대됩니다. 국내 이제 업체들의 설비 능력이 좀 2010년 이후에 이제 포스코나 현대해설, 동국제강 등 이제 설비 증설 붐이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선산업의 위축이나 수요 답보가 좀 계속되면서 동국제강 설비 폐쇄 이후에도 설비 능력은 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제 그 생산 판매량은 950만 톤을 넘어서면서 그 이후에 좀 더 확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후판업계 관계자들은 통상적으로 950만 톤 수준이 국내 후판 생산의 적정 수준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115만 톤의 설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부화재와 고부가 제품 정도 그리고 그에 따른 생산 스케줄을 감안한다면 85% 수준의 설비 가동률, 그러니까 설비 능력 대비 생산량 950만 톤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적정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설비 능력과 생산 능력 그리고 이제 수요 구조 등을 좀 살펴봤다면 이제 앞으로 이 포스코, 현대해설, 동국제강 이들 3사의 후판 업체들의 그런 이제 수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후판 수요는 조선형과 비조선형으로 좀 나뉘게 됩니다. 조선형은 이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중소조선사 등에 좀 납품하는 선박용 후판이고요. 비조선형은 이제 교량, 건설용 자재, 철강 구조물, 그리고 해상풍력 발전용 구조물 등 이제 다양한 플랜트용으로 사용되는 후판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좀 글로벌 신규 조선 발주량이 좀 급감을 했고, 이런 이제 수주 실적이나 중소조선사 구조조정 이후에 조선형 후판 수요는 좀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한 450만 톤 수준이었던 조선형 후판 수요는 올해 업체별로 뭐 좀 다르게 좀 추산을 하고 있긴 한데 대체로 한 80만 톤 내외 수준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또 LNG선으로 집중되어 있는 선종 편향도 후판 수요 확대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들 후판 업체들이 그 비조선향이나 아니면 수출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 수요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판가름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조선 부문에서의 시장 전략은 과연 이 후판 3사가 어떻게 취하고 있느냐. 일단 포스코는
코일센터나 포스코 인터를 통한 안정적인 유통 공급망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 3차 후판 수입업체에는 판로를 좀 확대하고 있고요. 수입대응제나 GS강정, 수입대응제죠. GS강정 출시나 물량을 좀 확대하고 있고 또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 협업을 좀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해철 역시도 유통판매 지점점을 확대해서 유통 수요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수입 대응제인 CS강정으로 시장에 좀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특징적인 건 이제 철근이나 형광이라는 이제 복연강 제품에 대한 연계 건설 패키지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포스코나 현대해철처럼 고루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슬라브를 직접 구매해서 후판을 제조하다 보니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이래서 유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좀 쉽지 않은 편이고요. 빌터빔이나 아니면 건설 직거래 수요를 통해서 물량이나 수익을 좀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선 기자재용 유통이나 이런 공급을 통해서 틈새 시장을 확보하는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후판 제조업체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유통시장은 어떻게 변화하느냐? 후판 유통시장은 적극적인 수입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산 수입제가 어떻게 가격을 움직이냐에 따라서 수입 대응제 가격도 바로바로 연결이 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요. 수입제 가격이 오르면 따라 오르고 하락하면 따라 내리는 이게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입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가격 연동을 하다 보니까 수입제는 상당히 좀 유입이 많이 줄어든 걸로, 특히나 이제 유통형 수입제는 많이 유입이 줄어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입제는 실수요형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중국산 수입제들의 유통시장 물량은 이제 시장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후판 유입 그 유통 가격은 수입 대응제 가격으로 60만 원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입제도 이와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수입제를 찾는 주문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후판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이제 그 후판 업체들이 조선 업체들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후판 수요에 대해서 이제 매년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금 이제 조선용 후판 수요는 갈수록 좀 확대가 좀 어렵고 수익 확보 면에서도 좀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선 업체들과 후판 업체들 간 가격 협상이 지연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지연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양 업계 간 협업이 절실히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좀 주목할 부분은 이제 한국版 뉴딜 정책이라고 하죠. 그린 뉴딜 정책에 있어서 풍력 발전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고부가 제품을 얼마나 제조업체들이 늘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하셨지만 이런 이제 협력 감산이나 설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좀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유지혁 기자 발표 감사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후판 시장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SNS 철강 패널이 선정한 공식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후판 메이커들이 수입 방어를 위해서 GS 강정이니 CS 강정이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수입 방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수입 대응제 효과는 명확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국산 수입제 그다음에 이제 관련 이제 후판 수입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게 이제 숫자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입 대응제의 그 효과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아주 민감한 가격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현대제철과 후판 가격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3만 원 가격 인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선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과연 현대중공업이 과거의 관례에 의하면 포스코와 가격 협상을 하는데 이번에는 왜 현대제철과 이런 가격 협상을 먼저 했을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가격 협상이 매년 이제 중요한 이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물량이 제일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양사가 가격 협상을 마무리하면 그 이제 가격 변동 여부에 따라서 다른 이제 후판업체나 조선업체들도 따라가는 그런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후판과 조선업체 간 그 가격 줄다리가 이제 지연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수익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제 각 사별로 대응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제철과 현대중공업이 먼저 가격 협상을 통해서 후판 가격을 3만 원 인하하는 상반기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반기에는 좀 동결 유지된 걸로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하반기 아니면 이제 하반기에 진행되는 협상에서 연간 가격을 두고 줄다리기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후판과 조선업체 간 가격 협상이 대표 기업 간 협상 방식에서 개별 기업 간 협상 방식으로 바뀐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예, 그렇게도 해석되는군요. 저는 뭐 조선 쪽에서 가격 협상 상대를 포스코에서 현대제철로 바꾼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지던데. 사실. 지금 현재는 이제 포스코하고 현대중공업도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이게 뭐 단순히 그 현대와 현대제철과 현대중공업 간 가격 협상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각 사별로 새로운 이제 근데 일단 현대중공업이 현대제철과의 가격을 인하하면 네네. 포스코도 사실 가격 인하의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받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사 간 협상이 좀 지연되기도 하고 연간 물량 협상으로 가자는 말도 나오고 있고 이런 현상입니다. 담당 기자로서 향후 후판 가격 전망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조업체들의 적극적인 가격 인상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철강석 가격이 높아지고 있고 그거에 따른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선업체들하고의 협상은 말씀드린 대로 평행선상을 당분간 좀 달릴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 협상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이 좀 사실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비조선향이라든가 아니면 유통향 후판 가격은 적극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서 9월과 10월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예상보다 다르게 일본산 후판 수입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일본산이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올해는 다시 네, 줄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는 좀 줄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일본의 조선 경기가 많이 좀 후퇴를 했고, 그다음 이제 현지 내수 건설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일본 밀들이 적극적인 수출 전략을 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재 기자 발표 네. 아주 유익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